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포렌식 온라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중 물리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 덤프입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에 장착된 플래시 메모리의 전체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입니다. 피지컬 덤프의 종류로는 칩 오프를 통한 수집, 디버그 포트를 이용한 수집, AP 프로토콜을 이용한 수집, 루팅을 통한 수집 등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지컬 덤프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면 저장 장치 내 미할당 영역도 수집할 수 있어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수집 방법은 로지컬 덤프입니다. 이 방법은 파일 시스템을 해석하여 내부에 존재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백업이나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최신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풀 디스크 인크립션이나 파일 베이스드 인크립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피지컬 덤프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암호화된 데이터가 획득되어 분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암호화 저장되지 않는 버전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피지컬 덤프를 사용하며 최신 기기의 경우에는 로지컬 덤프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앞서 설명한 모바일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정리한 표입니다. 피지컬 덤프의 방법은 칩 오프, 디버그 포트, AP 프로토콜 루팅이 존재합니다. 그중 디버그 포트는 UART와 JTAG을 이용한 수집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로지컬 덤프의 방법은 백업과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이제 피지컬 덤프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칩 오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칩 오프란 스마트폰을 비롯한 인베디드 기기의 메인보드에서 플래시 메모리 칩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칩 오프하는 방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분해한 뒤 메인보드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에서 플래시 메모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플래시 메모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된 플래시 메모리를 리더기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메인보드에서 플래시 메모리를 추출하였을 때 보드와 연결하기 위해 있던 납을 제거하고 손상된 핀이 있다면 이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리볼링이라고 부릅니다. 추출한 플래시 메모리에서 온전하게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리볼링 작업을 수행한 플래시 메모리 칩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야 하는데 이때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기 위한 칩 리더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용 리더기에 플래시 메모리 칩을 연결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칩 오프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칩 오프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장점으로는 미할당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사용자는 수많은 파일을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일을 수정했던 내역이나 삭제한 파일에 대한 데이터가 미할당 영역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칩 오프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러한 데이터들도 함께 수집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석 시 삭제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모든 인베디드 기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수집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인베디드 기기는 플래시 메모리 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인베디드 기기에서 물리적으로 칩을 분리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칩 오프 이후에 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메인보드에서 물리적으로 칩을 분리하면 추후 이 플래시 메모리를 메인보드에 재결합하여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칩 오프를 활용한 수집 방법은 다른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본 뒤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암호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디스크를 암호화하거나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으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모바일 데이터의 물리적인 수집 방법 중 두 번째는 디버그 포트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베디드 기기 제조사는 메인보드를 개발할 때 시리얼 통신이나 하드웨어 디버깅을 위한 포트를 장착시켜 개발합니다. 이러한 디버깅 포트를 활용하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행 방법은 먼저 메인보드에서 장착된 디버깅 포트를 찾고 디버깅 장비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부팅할 때 정상적으로 부팅하는 것이 아닌 디버깅 모드로 진입합니다. 그러면 플래시 메모리 칩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UART 통신을 할 수 있는 포트에 대한 예시입니다.
UART 포트는 총 4개의 핀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핀들의 위치를 찾아 UART 포트를 통해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제이텍 디버깅 포트에 대한 예시입니다. 제이텍 포트는 다음과 같은 핀들을 통해 디버깅 장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이텍이 연결되면 하드웨어 디버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원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버그 장비에 대한 예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스 30이라는 디버그 장비는 디버그 포트와 연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트레이스 32는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시에도 디버깅 목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스마트폰 보드에서 제이텍 포트를 발견하였다면 트레이스 32를 연결하여 하드웨어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제이텍 포트에 트레이스 32를 연결하면 전용 프로그램을 동작시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디버그 포트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온전하게 시스템을 부팅하는 것이 아닌 디버그 모드로 부팅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스마트폰들이 이러한 디버깅 포트를 제거하여 출시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삼성에서 출시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는 갤럭시 S3 이후부터는 제이텍 포트가 제거된 채로 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신 스마트폰은 디버깅 포트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데이터 수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AP 프로토콜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입니다. AP 프로토콜이란 AP 제조사에서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서 AP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약자로 스마트폰 내 모든 명령을 처리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됩니다. 각 AP 제조사들은 펌웨어 관리를 위해 별도의 비공개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활용한다면 플래시 메모리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P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부팅하는 것이 아니라 부트로더 로딩 단계에서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별도의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플래시 메모리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수집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디버그 포트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USB를 통해 시리얼 통신을 하기 때문에 제이텍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AP 프로토콜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AP 제조사에서 별도로 개발해 놓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제조사도 이러한 프로토콜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AP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할 때 별도의 인증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AP 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인증 절차로 인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다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지컬 덤프의 마지막 방법은 루팅입니다. 루팅이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리눅스와 동일한 권한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SU 바이너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SU 바이너리를 강제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자 권한을 갖는 커널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수집하여 이를 스마트폰에 삽입 후 부팅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루팅은 사용자들이 블랙마켓에서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거나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꾸미기 위해 활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루팅은 사용자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루팅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팅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커뮤니티나 사이트를 살펴보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루팅 앱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앱들을 다운로드 받아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팅 앱들은 대부분 취약점을 이용하여 루트 권한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앱을 설치하는 루팅 방법은 대상 스마트폰에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영역에 대한 무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루팅 전용 앱을 통해 루팅하였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ADB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앱을 설치하고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두 번째 플래시 메모리 전체 또는 사용자 데이터 파티션 등을 선택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만 수집할 수 있고,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만을 수집한다면 추후 분석 대상이 줄어들게 되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루팅 앱을 활용하였을 때의 첫 번째 단점은 루팅 앱에서 지원하는 기기만을 루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팅 앱은 취약점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기기에 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분석 대상 기기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지 못해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루팅 앱을 통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뒤에 데이터 수집 이후 별도의 얼루팅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석 대상 스마트폰을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루팅을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루팅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플래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플래싱이란 기존 펌웨어를 다른 펌웨어로 덮어 씌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펌웨어가 아닌 루트 권한을 가진 수정된 펌웨어를 덮어 씌워야 합니다. 이러한 펌웨어를 덮어 씌울 때는 사용자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주로 리커버리 영역에 수정된 펌웨어를 덮었습니다. 이러한 루트 권한을 가진 커널 이미지는 TWRP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원본 펌웨어에서 리커버리 커널 이미지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커널에서 관리자 권한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설정 파일을 변조하거나 명령 송수신을 위한 ADB 데몬을 활성화시켜 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 작업을 위한 툴을 삽입하여 커널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앞에서 제작한 커널 이미지를 리커버리 파티션에 플래싱해야 합니다. 플래싱을 위해 스마트폰을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시킵니다.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시키는 방법은 기종마다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은 많은 웹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하였다면 오딘과 같은 플래싱 전용 도구를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스마트폰을 연결한 뒤에 제작한 커널 이미지를 플래싱 전용 도구에 올려 스마트폰에 커널 이미지를 덮었습니다. 이렇게 리커버리 영역의 플래싱이 완료되었다면 리커버리 영역으로 부팅하여 루트 권한을 획득한 후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플래싱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수집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내 모든 파티션을 획득하거나 사용자 데이터가 저장된 파티션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사용자 데이터 파티션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용자 데이터의 변경이나 수정을 막기 위해 주로 리커버리 영역만 플래싱하기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 파티션에 대한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래싱에 사용된 파티션의 무결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물론 리커버리 파티션의 커널 이미지를 플래싱하여도 사용자 데이터가 저장된 파티션의 데이터가 수정되지는 않지만 추후 스마트폰에 대한 무결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수집 이후 얼루팅 작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사용자에게 다시 스마트폰을 반납하여야 한다면 이때 원본 펌웨어를 다시 덮어 씌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본 펌웨어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상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지컬 덤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지컬 덤프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은 대부분 스마트폰 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집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암호화 기능이 적용되었다면 피지컬 덤프로 데이터를 수집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기기의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디스크 또는 전체 파일을 암호화합니다. 여기서 전체 디스크를 암호화하는 방식을 풀 디스크 인크립션이라고 부르고 파일 단위로 암호화하는 방식을 파일 베이스드 인크립션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디스크 암호화는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 매체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잠금 화면인 상태에서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유지하다가 사용자가 암호를 입력하게 되면 데이터를 복호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4.4 키캣 버전에서 도입되었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 마슈멜로 버전부터 필수로 적용되었습니다. 파일 기반 암호화는 파일마다 고유한 키를 통해 독립적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매체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파일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활용하면 전체 디스크 암호화를 활용했을 때 잠금 화면에서 비상 전화밖에 사용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일 기반 암호화 방식은 잠금 해제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나누어 관리하기 때문에 잠금 화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일 기반 암호화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7.0 누가 버전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10.0 퀸케이크 버전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암호화로 인해 피지컬 덤프로 수집한 데이터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암호화가 해제된 잠금 해제 상태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즉 로지컬 덤프를 사용하여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획득해야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암호화된 저장 매체를 피지컬 덤프 방식으로 수집한 데이터의 예시입니다. 좌측 사진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이며 우측 사진은 전체 디스크 암호화가 적용되어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